조선일보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과 수도권 중진위원 등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서 비공개 만찬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한동훈 당대표가 없었고 친한계 최고위원들도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연락받지 못했다, 가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대표는 쏙 빼고 만찬을 가진 게 이제 드러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나쁜 정치의 하나의 전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 12월 달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 기념 3주년 되기 전에 당에 있는 친박 핵심 의원들, 중진 의원들만 이제 관저로 불러서 만찬을 했다라는 게 이제 나중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때 김무성 대표나 당시에 원내대표가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였을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죠.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비박이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공식적인 당대표였고 그때 2012년 총선 때 총괄선대 본부장을 하면서 정말 방에다가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선거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쏙 빼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편한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대선 3주년 승리 자축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되게 부적절하다고 비판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동훈 왕따 시킨다. 한동훈 나 싫어. 이걸 더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자 한동훈을 고립시키는데 좀 당신들도 좀 동참해. 이런 메시지 주는 거 아니에요? 지도부조차도 그냥 갈라치게 하는 모습이 과연 대통령께서 하실 일인가? 1호 당원으로서 하실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통령 생각이면은 문제고 대통령 생각인데 참모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더 큰 문제고 참모들이 이러한 일정을 기획을 했으면 더더더더 큰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이게 뭐 하나의 단면만이 아니고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의정 갈등 해법에 대한 이견으로 국민의힘 연천에도 안 오고 지도부 면담도 취소했잖아요. 급작스럽게. 그 뒤에 지금 이 보도가 나왔어요. 뭐 오늘 그 뒤에 후속 보도를 보니까는 윤상현 의원하고 인요한 최고위원이 갔다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뭐 더 확인이 안 됩니다만. 김민자. 그러니까 이건 보면 앞에 그런 맥락이 없으면 뭐 당의 중진들이나 최고위원들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불러서 순서가 맞는 사람 먼저 불렀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연천에도 안 가고 뭐 지도부 면담도 취소하고 이거는 명시적으로 현 지도부 특히 한동훈 대표 체제를 인정 못하겠다. 싫다. 이 의사를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결국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대통령이 흔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대표 제외하고 대표하고 친한 최고위원들 제외하고 나머지 중진 최고위원 불러가지고 당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당에 당부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러면 이 당대표는 허수아비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결국 윤한 갈등을 그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왜 이렇게 쉽게 말해가지고 윤한 갈등을 촉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한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는 건 윤 대통령이에요. 시종일관 그랬습니다. 비대위원장 할 때 뭐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다른 말 했다고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물러나라. 이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흘러오는 거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전당대회에서도 그걸 비토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윤 대통령은 자기의 뜻이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성 밖으로 내쫓는 정치를 해왔어요. 이준석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 정치의 연장선에 서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과거엔 본인이 힘이 셌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은 내리막길에 서 있고 한동훈 대표는 차기 주자로서 이제 한참 이게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면 이제 계속 긴장이 발생하고 힘겨루기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국정이 안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왜 이런 선택을 대통령이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난달 30일에 신인 지도부 만찬하기로 했다가 취소했잖아요. 그때 할 때는 이제 추석 때 민생 챙겨야 되는데 밥 먹는 모습은 좀 부적절하다 이러면서 연기하겠다라고 했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때 왜 연기했냐면 추석 민생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만남은 좀 뒤로 미루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나온 메시지는 또 이상해요. 그동안 기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치인, 단체장 만남 계속 해왔어.
이러잖아요. 뭐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아가지고 비판의 대목을 참 찾기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엔 이거예요. 왜 이 시점에 왜 이 사람들만 불러서 만찬을 했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한동훈 빼고 한동훈 싫어. 그러니까 한동훈 좀 견제 좀 잘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봐야지. 거기서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팍팍한 장바구니 물가에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우리 민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왜 이 사람들하고만 하냐고요. 그러니까 해명도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동훈 싫어. 그냥 한동훈 나 한동훈 보기 싫어. 내 맘 알지? 너희들도 가서 한동훈 좋아하면 안 돼. 이런 신호를 준 거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할지가 저는 궁금한 대목인데 지금 한동훈 캐싱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모르는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뭐 당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라고 감쌀 수도 없고 그냥 떨떠름한 기분을 떨떠름한 표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모르기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 대표는 대통령하고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되면 사실 대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수그리고 용산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러면은 이제 미래 주자로서 가치가 떨어져. 이게 딜레마인데 어느 시점에선가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단과 선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계속 그렇잖아요. 공천권도 없는 당대표가 국정 현안에마저도 대통령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안 되고 이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안 되고 그 어떤 독대도 안 되고 그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야당이 이제 한동훈 대표의 처지를 다 파악했잖아요. 그 여야 대표회담을 앞으로 더 해줄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 한번 해준 건데 앞으로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실권이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러면 지금 한 대표한테 뭐가 더 중요한 건가? 당대표를 더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이제 자기 소신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선 주자의 길을 가는 게 더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뭐 고민이 깊어질 텐데 어느 시점에선가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 뒤끝 장렬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한동훈 대표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가 있어요. 단기 목표는 내가 그냥 반바지 입어서라도 당대표직은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두 번째 중기 목표는 나 꼭 배지 달아야 되겠다. 중간에 재보궐선거 나오면 나 배지 달다. 배지 달기 전에 내가 반바지 당대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는 거고 배지 달고 나서는 나는 이제 대선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지난주가 한동훈 대표의 위기의 시작이 아니냐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가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가 불편해. 권력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어.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있었는데 지난주에 시사저널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의 이제 양자 대결 경쟁력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지난 1월, 2월 달에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이재명 대표랑 양자 대결 붙였을 때 높게 나왔거든요. 더 한동훈 대표가. 근데 이번에는 좀 큰 격차로 지게 나왔고 다른 후보들과 그렇게 큰 경쟁력이 없어 보였어요. 오세훈, 원희룡, 안철수 이렇게 이분들과도 이재명 대표 양자 대결 붙여봤는데 오세훈 대표랑은 거의 똑같은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원희룡이나 안철수 후보랑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보수파 진영 내에서 지금까지는 한동훈 차기 대권주자 1등 그냥 큰 격차로. 근데 이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질 수도 있겠네. 다음번 대선 나가봤자 한동훈 내보내봤자 질 수 있겠네. 경쟁력 있는 다른 후보 찾아볼까? 슬슬 다른 분에게 관심을 가게 될 거예요. 주게 될 거예요.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한동훈의 큰 위기의 시발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이제 시사저널이 8월 29일에서 30일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2011명에게 차기 대통령감 양자 대결 적합도를 물은 결과죠.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역당 대권 잠룡들에 비해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많이 높아요. 20% 정도 높더라고요. 위기죠, 위기. 오로지 그거 하나로 버텨왔는데 대통령 신뢰도 없어요.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 국민의힘이나 보수파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도 못해요. 뭘 가지고 정치할 거냐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기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장 소장님 아까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냥 아유 그냥 뭐 저 조언한 거죠. 뭐 저 그냥 문자 뭐 주고받는 거 뭐 그거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고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내가 당시 당 대표였는데 선대위원장이었는데 이렇게 뒤에서 공천을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은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문자도 공개함으로써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 전자 같아요, 그냥. 아, 전자 같다. 뭉개면서 그냥 좀 편들어주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시점에 용산 대통령과 맞서는 김건희 여사 맞서는 형태의 그 대응이나 메시지를 내기가 좀 어렵겠죠. 애매한데 그렇다고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엄호할 수도 없습니다. 뻔한 거를.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수사를 해본 검사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어떻게 흘러가리라는 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네. 언제까지 그걸 뭐 없는 일처럼 이렇게 방어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할 거다, 입장이. 그러니까 앞서 이제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상대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다른 주자들하고 비슷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이제 대표 취임 이후에 한 2달쯤 됐나요? 별로 보여준 게 없습니다. 이러저러하게 뭐 대통령실과 크고 작은 갈등 또 여야 대표회담 이번에 이제 의정 갈등에 있어서 본인이 냈던 중재안이 어느 정도 수용이 돼서 그 테이블이 마련되는 것 정도 빼고는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도 뭐 특출난 정말 이게 새로운 어떤 국면 방향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인사도 보이는 게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기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꼭 대통령과의 갈등 측면만이 아니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이제 본인의 어쨌든 향후에 그 전망이나 전략 같은 거를 한번 심호흡을 하고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해법으로 이제 참모진을 좀 보강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인사가 났는데 뭐 당 비서실의 정무 담당 부실장 이런 분도 임명을 하고 전략기획위원회 차원의 뭐 기획위원들도 이렇게 좀 보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풀릴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아까도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여야가 의료계 네. 문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정치권, 의료계, 정부 간 협의체 출범하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 오늘 만나서 이제 유도하겠다. 의료계를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사실은 의대 증원 문제 놓고 의료계는 지금 여전히 내년, 내후년 의대 증원 백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 오늘부터 당장 수시 접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내년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후로는 좀 면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 입장대로라면 의사단체가 협상 테이블에 안 돌아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기왕에 이 의정 갈등 문제를 대화로 풀고자 했다면 제한을 두지 말고 2025학년도 정원까지 열어놓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입학 정원은 그 대학 입학일 몇 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할 수도 있게 돼요. 나중에 가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거를 일방적으로 너무 그 정원을 다 정하고 학교 배정 인원까지 정해서 밀고 온 뒷감당을 스스로 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본다면 저는 조건 없이 일단 대화에 임하는 게 어떨까. 물론 지금 이미 수시 전형에 들어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일정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대학 그 현장에서의 사정을 보면 3,000명이잖아요. 의대 정원이. 올해 3,000명이 유급을 합니다. 그럼 내년에 기존 정원 3,000명에다가 1,500명 증가해서 4,500명을 뽑으면 대학교 의대 1학년이 7,500명이 돼요. 그거를 가리킬 교수 인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혼란이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일단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열어놓고 대화를 하고 다만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되겠죠. 너무 이게 또 입학 전형에 큰 혼란을 주면 그건 그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첫 단계에서부터 이걸 닫아놓고 얘기를 하면 당분간이면 의료계가 빠진
여야정 대화 테이블이 될 텐데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료 대란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게 되면 무능력한 것 같습니다. 많은 정권에서 의료 개혁하려고 했었고 의대정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의사들의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한 반란 그리고 막 환자를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때 2,000명 질렀으면 자 의사단체가 A, B, C, D 단계별로 이러한 행동을 할 텐데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고 조치하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막겠어. 그럼 플랜이 서 있어야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던져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 위협받게 생겼단 말이에요. 박원석 의원님은 지금 내년도 입학생 얘기하셨지만 저는 더 문제되는 거는 졸업생일 것 같아요. 졸업생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군의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각 병원의 수련의들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6개월만 버티면 된다고요? 6개월 버티면은 국민들 더 죽어나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해결사를 잔임했던 한동훈 대표에게 힘도 실어주지도 않고 그 박민수인가? 그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해야 좀 의료계랑 대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도 왜 경질해 이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국민들은 계속 불안에 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 생각을 좀 바꾸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사실 이제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경질 필요성을 좀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에서는 좀 아니다 선을 긋고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이쯤 됐으면은 그 박민수 차관이라는 분도 물론 이제 뭐 정부 입장이 이 경질 안 하는 쪽으로 서 있기 때문에 본인도 처신을 안 하는 걸 수는 있습니다만 적절한 처신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의료계하고 대화를 시작하려면 이렇게까지 좀 그 불신을 누적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을 일정하게는 물어야 된다. 뭐 대통령 사과도 한편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또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는 거는 좀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꺼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사과는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당사자인 상대방인 의료계에는 불신을 누적시켜 왔던 분들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할 필요는 있죠. 그래야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래야 정부가 진정성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최소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아니 여당 내에서조차도 그 박민수 차관은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 정부가 불신을 누그러뜨릴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는데 그걸 굳이 고집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그 상당한 어쨌든 열패감을 느끼지 않겠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직을 수행했는데 그걸 가지고 책임을 나중에 묻고 꼬리 자르면 그 누가 일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박민수 차관의 언행은 그 도를 넘었습니다. 이분이 거의 정치인 같은 언행을 했습니다. 그 책임져야죠 스스로.